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WAOY TV입니다. 오늘은 환단고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단고기는 한국 고대사의 기원과 민족 정체성을 다룬 책으로 1979년 이유립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유립은 종교인이자 민족주의 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며 한국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찾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그가 편찬간행한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서라기보다 민족의 뿌리와 정신세계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담긴 사상적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여러 고문원을 한데 묶은 책으로 소개되며 인류의 시원과 한민족의 기원을 한국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상고사 체계 속에서 설명한다. 이 서술은 기존의 정설로 자리잡은 한국 고대사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한민족의 역사가 중국 문명에 종속되거나 주변화되었다는 기존 관점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단고기는 학문적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역사인식과 민족 담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79년이라는 출간 시점 역시 환단고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로 물질적 성장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 또한 깊어가던 시기였다. 이유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 해답을 고대사와 상고 문명에 대한 재조명에서 찾고자 했다. 환단고기의 간행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물로 잃어버린 역사와 민족혼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이유립은 환단고기를 통해 단군 신화를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한 역사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가 정립한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자 해방 이후에도 충분히 극복되지 못한 역사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였다. 그에게 역사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민족의 정신을 규정하는 근원적 토대였으며 환단고기는 그러한 인식이 집약된 결과였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출간 이후부터 진위 논란과 학문적 비판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일부 학계에서는 문헌의 성립 시기와 저자 문제, 내용의 신뢰성을 들어 위서로 규정하기도 하며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사학계의 틀 안에서 배제되어 온 상고사의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자료로 평가하며 민족사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환단고기는 학문과 이념, 신앙과 민족주의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텍스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결국 환단고기는 단순히 참과 거짓의 문제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기원과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자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이며 이유립 개인의 사상과 시대적 문제의식이 깊이 반영된 기록이다. 본 서론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환단고기의 출간 배경과 사상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본문에서 그 내용과 논쟁, 그리고 현대적 함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환단고기의 핵심적인 특징은 한민족의 역사를 인류 문명의 시원까지 확장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한국을 인류 최초의 국가이자 문명의 발원지로 설정하고 이후 배달국과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상고사의 흐름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은 기존 한국사 체계가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신화나 전설의 영역으로 한정해온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환단고기는 신화와 역사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신화적 요소를 역사적 기억의 한 형태로 이해하며 민족의 집단적 경험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의 주체성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가 정립한 식민사관이 한국 고대사를 축소 왜곡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그 영향이 학계와 교육 현장에 잔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환단고기는 한민족이 스스로의 역사를 주변 문명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문명과 사상 체계를 지닌 주체적 민족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책의 구성 또한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삼성기는 환국과 배달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 시원의 질서와 통치 이념을 서술하며 단군세기는 단군 조선의 계보와 정치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룬다. 북부여기는 고조선 멸망 이후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며 태백일사는 정치 문화 종교적 세계관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들 문헌은 공통적으로 천과 인간의 조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와 같은 통치 이념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는 이유립이 강조한 민족 정신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환단고기의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학문적 검증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주류 사학계는 문헌의 성립 시기와 전승 과정, 필사본의 계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역사 사료로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문체와 용어 사용, 시대착오적 표현 등을 근거로 후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서로 분류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환단고기를 역사 연구의 정전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사학계의 연구틀이 지나치게 문헌 실증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상고사의 특성상 완전한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환단고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전승된 민족의 기억과 세계관을 담은 문화사적 사상사적 텍스트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단고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인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로 평가된다. 이유립 개인의 사상적 배경 또한 환단고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단순한 편찬자가 아니라 민족 종교와 민족운동의 맥락 속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의 역사인식은 종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환단고기 전반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천손사상, 천지인 합일의 세계관, 도덕과 정치의 일체성에 대한 강조는 그가 추구한 이상적 사회상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환단고기는 객관적 역사서라기보다 하나의 역사 철학서 혹은 민족 서사로 읽힐 여지가 크다. 1979년 이후 환단고기는 특정 종교단체와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일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각성과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으며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과학적 역사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환단고기는 사회적 파급력과 논쟁성을 동시에 지닌 텍스트로 기능해왔다. 결국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자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실증과 상상, 학문과 신념,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환단고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자 사유의 대상이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인식할 때 환단고기는 배제하거나 맹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거리 속에서 성찰해야 할 현대 한국사 인식의 한 단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환단고기는 1979년 이유립이라는 종교인이자 민족주의 운동가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역사 텍스트 가운데 하나로 자리해왔다. 이 책은 한국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상고사의 체계를 제시하며 한민족의 역사를 인류 문명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기존의 한국사 인식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그만큼 강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환단고기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것을 단순히 참된 역사서 혹은 위서라는 이분법적 틀로만 규정하지 않는 데 있다. 물론 역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헌의 성립 과정과 사료적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요구되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환단고기가 지닌 한계 또한 분명하다.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전승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이러한 비판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신앙적 접근으로 흐를 경우 역사인식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환단고기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의식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그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유립이 이 책을 간행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역사, 주체성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환단고기는 그가 인식한 역사적 상실과 정신적 공백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민족의 뿌리와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환단고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인의 역사, 상상력과 민족 담론에 끼친 영향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기존 역사 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할은 환단고기가 단순한 개인의 저작을 넘어 특정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집단적 감정을 반영한 산물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환단고기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배척과 맹신의 극단을 넘어서는 데 있을 것이다. 학문적 검증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동시에 이 텍스트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그 상징적 의미를 함께 성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한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성찰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단고기 논쟁은 한국 사회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환단고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자 도전이었다. 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사가 지닌 복합성과 다층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WAOI TV입니다.